네, 안녕하세요. 시황센터의 강동석입니다. 6월 26일 오후장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일 대비 6.57포인트 하락한 1774.06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1799로 출발을 했는데요. 저가는 한 1755선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고가는 비슷한 수준인데요. 현재는 한 2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1770선 중반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에 변화가 있었겠죠. 기관이 갈팡질팡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여전히 14거래일 연속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매도로 다시 돌아섰네요. 8억 원 정도 매도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한 2천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면 14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던 기관 다시 매도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3% 넘게 빠지면서 하락폭을 조금 더 키우고 있습니다. 124만 9천 원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자동차의 흐름이 좋습니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차 1% 중반대 상승 흐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기아차는 6만 원대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5만 9,100원, 현대차는 20만 9천 원, 삼성생명은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들 보시면요. 네, SK하이닉스가 1%대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29,850원, 3만 원 선에 다시 한번 바짝 다가섰고요. 또 한국전력이 2% 가까운 상승 나타내면서 25,300원, SK텔레콤과 LG화학은 각각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지수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0.6% 상승한 483.90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장중 490선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최고 495까지 오르기도 했고요. 최저는 한 482선까지 빠지는 흐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이틀째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이틀째 매수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 13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한 200억 원 가까이 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의 투신과 보험, 연기금 쪽에서의 매도가 나오면서 기관은 이렇게 200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은 외국인과 같이 90억 원 정도 동반 매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 대장주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죠. 3.5% 상승하면서 38,000원, 4만 원대에 바짝 다가섰고요. 또 서울반도체와 GS 홈쇼핑은 각각 1%대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서도 0.9% 하락하고 있고요. CJ 오쇼핑이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7위부터 10위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SK브로드밴드가 3% 가까운 상승 나타내면서 시장 대비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또 다음은 반면 3%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78,600원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파트론이 2%대 상승 16,750원입니다. 이번엔 외환시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틀째 하락하면서 4원 20전 하락한 1,156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중 1,149원 보여주면서 장중 한때 1,140원대 후반대 흐름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좀 안정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흐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신용경색에 대한 우려가 조금 완화가 됐고요. 또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았죠. 주택 가격과 또 소비자 신뢰지수, 내구재 주문 등 경제 지표가 좋아지면서 글로벌 증시가 강세 나타낸 것이 오늘 원달러 환율의 하락 압력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4원 20전 하락했고요. 현재 원달러 환율은 1,156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박미라입니다. 앞서 시황에서도 살펴봤지만 현재 개장 초와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의 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 반등 시도하던 코스피 지수는 현재 외국인의 매물에 밀리면서 하락세로 돌아선 상태인데요. 이 수급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추락도 지수에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계 창고에서 대량의 물량 쏟아지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9개월 내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 이슈메이커 증시단에서 확실하게 전략을 짜드릴 텐데요. 지금 매수 가능한지 아닌지, 가능하다면 어느 업종, 어느 종목이 좋을지 김선윤 대표와 함께 살펴봐 드릴 거고요. 또 이어진 증시교 힐링 레슨 시간에서도 김선윤 대표와 종목 상담하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013-3366-0110번, 02-3153-2619번으로 지금 바로 참여하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장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이 참 오락가락합니다. 반등하나 싶었더니 코스피 지수가 다시 또 하락세로 밀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오늘 외국인의 매도 14거래일째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증시도 급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코스닥 쪽에는 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 같아요. 오후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최근의 흐름, 금일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거래소 시장은 약보합세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상승폭을 일단 축소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세가 여전히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부분들은 현물에 대한 매도세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현재 2천억 정도 매도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일단 선물 쪽에서 4,800억 이상 좀 매도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좀 약간 우려스럽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콜옵션도 일정 부분에 좀 매도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일단 특히나 이 코스닥 시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코스닥 시장 전날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됐었고요. 그리고 투매가 유발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일단 이러한 흐름들이 오늘도 아마도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외국인 쪽과 개인 쪽 전날과 마찬가지로 개인 쪽과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가 중국 시장이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됐습니다. 오늘 똑같이 지금 현재 중국 시장이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관 쪽에서 매도세가 매수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외국인 쪽도 어느 정도 매수 규모를 좀 축소시키다가 확대를 시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개인들만 약 300억 이상 전날 같은 경우 좀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우선적으로 외국인 쪽의 매수가 130억 정도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고요. 반대로 이제 기관 쪽 같은 경우는 200억 정도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 쪽에 손을 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즉 IT 쪽과 자동차 쪽 섹터의 대표적인 주식들만 좀 매수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다소 좀 지루한 흐름들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에 특징주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지만 오늘도 자동차 관련주 상당히 선방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모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앞으로 자동차 관련주 앞으로 흐름은 어떻게 전망이 되시나요? 예, 일단 실적이 좀 증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대안주로 좀 손꼽히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술적인 차트를 좀 보더라도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끝까지 고점권역을 추세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현대차를 볼 경우는 현대차를 좀 보시게 된다면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환율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상승폭을 축소시켜 놓고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됐습니다. 이러한 기간 조정이 거의 1년 이상 지속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뒷받침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치, 환율적인 부분들을 따져본더라도 어느 정도 우호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일단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아차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하락폭을 상당히 좀 키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가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서서히 상승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기관 쪽에서의 이 대표주들을 좀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수급적인 흐름들만 좀 보더라도 최근에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매도로 좀 잠깐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어 있는데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네. 같은 경우, 전날 같은 경우도 외국인 쪽에서 강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또 어느 정도 지수 방어를 해주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기관 쪽에서는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어느 정도 이 실적을 기반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 특히나 기관 쪽의 이 의도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시장이 많이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외국인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 섹터들을 아마도 선별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그런 부분들 맞춰놓고 봤을 때는 실적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저가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그 포석을 깔고서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오늘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간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이 중국 정부가 위기를 진화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오늘 중국 증시가 또다시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고 있나요? 예, 우선적으로 전날 장 끝나고 이제 저녁 때 좀 나왔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중앙인민은행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런 기사거리가 좀 나왔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표가 좀 좋게 나오면서 상승 탄력을 좀 더 이어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비정상적인 변동, 이 방어 의지를 좀 표명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금리가 급등을 해주고 있고요. 일부 금융권에서는 유동성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할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공개시장 조작이나 단기 유동성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일단 표명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중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흐름들 중국 시장에서 보게 된다면 여전히 1.3% 정도 하락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불안감은 남아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의 추이를 일단 좀 더 살펴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 좀 하나씩 점검을 받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오늘 장중에 외국계 매도에 밀리면서 4%대 급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2.78%, 126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삼성전자가 참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2.78% 거의 3%대를 넘게 추락하다가 일단 어느 정도 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는 우려감이 좀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이 하락의 원인은, 주된 원인은 일단 외국인들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외국인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매도의 물량을 좀 줄여놨다 싶더니 다시 한번 매도의 규모를 좀 늘려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시장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하지 못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 대안적인 이런 종목군들을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역부족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특히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라면 2분기 실적은 좀 상당히 양호하게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다만 이제 2013년도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를 약간 좀 하향 조정을 했는데 1% 정도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그 부분들 3분기와 4분기 때의 실적에 대한 그 증가치가 감소가 됐다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좀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 세계적으로 따져봤을 때, 세계적인 모든 기업들을 좀 따져봤을 때 여전히 좀 매력적인 그런 주가 수준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반도체라든가 가전, TV 상당히 지금 이제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 그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반도체 DRAM 가격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시장 점유율이 나름대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들, 충분히 이 스마트폰에 대한 만약에 판매 부진에 따른 그런 부분들을 공백을 좀 메꿀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일단 보수적인 그런 흐름들을 좀 보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좀 전략을 짜 본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사실 코스피 지수가 좀 방향성을 예측하기 힘들다 보니까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도 참 전문가로서도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일단 거래소 시장 참 답답하게, 우리나라 예. 시장이 참 답답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들의 2천억 정도 매도 물량 그렇게 크게 빠질 자리는 아닌데 불구하고서 일단 반등이 좀 나와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 상승을 함에도 불구하고 네. 탄력이 상당히 좀 약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파생 시장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선물이나 옵션 쪽 시장을 보게 된다면 하방 포지션을 좀 구축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억누르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오후장 전략을 좀 살펴보면은요. 우선적으로 지수가 어디가 저점이다라는 부분들, 분명히 이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일단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좀 여유 있게 보게 된다면 지금 매수에도 상당히 무관하다라는 부분들 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단기적인 이 포지션을 좀 보게 된다면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물량을 좀 축소를 시켜주는지 그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개인이 91억, 그 다음에 외국인이 145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매도 물량을 늘려주고 있는데요. 이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이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개인들이 좀 받아준다면 일단 관망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네. 기관들의 물량을 외국인들이 좀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시장을 좀 안정을 좀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후장에는 외국인의 매도가 좀 코스피 쪽에서 줄어드는지 유념해서 살펴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도영 멘토와 함께하는 선물왕 주쌤이 이어집니다. 네, 선물 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선물왕 주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관의 매수가 장 초반에 유입되더니 현재는 개인까지 사주고 있습니다. 이 선물 시장도 하락적으로 분위기가 우세한 상황인데요. 오후장 흐름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네, 전반적으로 시장이 계속해서 가려고만 하면 엇박자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오히려 조정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은 손을 대지 않고 코를 푸는 형식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어제의 기관발 플레이의 주문 실수 부분의 사고로 인해 파생 포지션들이 꼬여감으로 인해서 일단은 오전장에서부터 지금 현재 시간 1시까지 조정 양상 쪽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그분의 공격적인 포지션을 잡기보다는 신규적인 포지션들을 솔직히 소폭이나마 좀 늘려가는 포지션입니다. 하지만 개인들의 수급의 고압박자 진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잠시 뒤 옵션 시장까지 보면 파악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만약 개인들이 지금 매수 우위이긴 하나 만약 매도 우위로 전환되면서 매도의 확대를 고집을 핀다라면 시장은 오늘 오전장에 갭상승 나왔던 모습과 마찬가지로 상승 쪽으로 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바라보실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기관계, 금융투자 쪽에서 월말 효과를 노리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지수 방어적인 성격도 갖고 있는 포지션을 일단은 파이 속으로 나눠먹기 형식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막 미결제들이 좀 증가되고 있는 포지션들이 나타날 뿐이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돌렸다고 보기에도 좀 위축되고 있는 장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옵션 시장 쪽을 살펴보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들이 거의 100억대 부분까지 근접해서 이렇게 강하게 80억대 부분 넘어섰었습니다. 하지만 소폭이나마 좀 축소를 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계속해서 이거를 마지막까지 전일과 전전일 대비해서 보면 풋옵션 쪽에 300억 이상의 베팅 부분이 이제는 또 콜옵션 쪽으로 쏠리고 있거든요. 결국 기술적 반등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이 시장을 계속 꼬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들 물량 같은 경우는 콜옵션으로 들어왔던 자금들은 현재 기준에서는 전반적으로 철저한 개인이 아니라 다른 쪽에 쏘여있는 자문사 성격이나 부티크 성격 이쪽에 인덱스 자금 쪽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왜곡되면서 철저하게 좀 힘들지만 이 멘트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현물과 선물 개인 죽이기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개인 죽이기를 들어갔기 때문에 개인 죽여버리려고 한다라면
이 속에서 살아남는 자가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견뎌내시기 아주 어려운 장세가 지금 계속해서 연출됩니다. 개인들 역시 풋옵션 쪽에 소폭이나마 들어오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포지션 자체에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은 일부 청산성이 좀 걸려있는 상태겠고요. 이러다 보니 콜옵션과 외국인 개인들의 선물 매수 포지션 때문에 시장이 지금 오후장에서 쉽게도 들어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제 조건 쪽으로 보면 이제 프로그램 쪽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프로그램 쪽에서 이미 비차익 쪽에서 베이시스가 약화되면서 시작하면서 들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차익 쪽에서는 쉬어가고 있고요. 자, 이 모습을 파악해 보면 분명한 것은 오늘 들어올릴 준비를 할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초반과 마찬가지로 갭상승 부분을 유지시키는 수급으로 조금은 같이 동반해서 현 선물이 모두 다 웃으려면 바로 이 개인들의 선물 매도세가 완벽하게 매도로 전환이 되어야 되고 콜 옵션 쪽으로 들어와 있는 이 79억대의 매수세가 완전히 절반 이상 80억 잡고 40억 정도까지 완벽하게 손절로 좀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지수 상승 자체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열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개인들 앞에서 수급적인 측면 잡아드렸죠. 개인들의 콜옵션이 확대가 되면 자막상에 고점 눌림 매도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저 눌림은 빼고요. 고점 매도 전략인데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면 악착같이 살아남아야 됩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분명히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살아서 나온다는 격언이 있는 것처럼 지금 죽여보려고 하면 언제까지 죽이는지 살펴보죠. 누가 이기는지 과연 정말 웃을 수 있는 용자들이 여러분들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오늘 종가상 가장 중요합니다. 232.20을 종가 이탈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죽이기에 다시 한번 힘든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마지막 이 부분에 종가 이탈할 경우에 마지막 3단 하락을 대비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진통 마지막 하나 남아있다는 거 열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금일자리 변곡점은 오전과 똑같이 좀 열겠습니다. 일단은 상단 같은 경우 235.90으로 설정을 하고요. 중간밴드 234.55로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자리가 하나가 좀 떠 있습니다. 바로 이 233. 여기 40저리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일단은 상승마디에서 올라갈 수 있는 레인지 변곡은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선물에서 신규 포지션을 잡으시는 거는 좀 위험수위인데 저는 매도보다는 매수로 좀 일관을 해보자라는 전략을 계속해서 피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전장에서 매수 포지션들이 모두 다 맞아떨어지면서 수익 구조를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영거포 월요일 화요일 기준만 보더라도 오후장에 시장의 공포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악에 받쳐서 묻지도 따지도 않는 매도 압박들이 나왔거든요. 그 부분을 살펴보면 좀 아쉬움들이 많이 도래됐지만 현재 이 기준에서는 역시나 눌린 매수를 잡는 쪽 최대한 싸게 232.20대에 붙여서 잡는 트렌드를 좀 잡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물 시장에 대한 흐름까지 자세한 전략까지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증시 이슈메이커 박미라의 증시탄이 이어집니다. 네, 코스피부터 코스닥까지 마지노선이 무너지면서 투자자분들은 공포 분위기를 느끼기 쉬운 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이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현재 시장에 대한 모든 궁금증까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말끔하게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013-3366-0110번, 02-3153-1619번이니까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참 시장 어렵습니다. 지수가 오르나 싶으면 다시 또 내리고 내리나 싶으면 다시 또 오르고 있습니다. 이 시장 전문가도 요즘 참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분위기가 더 심하게 느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도 보면요, 지금 약보합, 강보합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도 강보합권이 아주 미약하게나마 지금 1781.58포인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수를 좀 보시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1700까지만 가는 게 아니냐.
네. 2011년 유럽 위기 때까지 막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막 이런 많은 고민들을 하실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로 빠질 확률은 저는 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좀 있을 수도 네. 있겠지만 조금 그래도 없다는 쪽에 좀 베팅을 하고 싶은 게 지금 기관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특히 외인들이 며칠이죠. 6월 7일부터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도세지만 기관은 네. 그 반대로 6월 7일부터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수세로 지금 연이어 보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관들의 물량들 자체 이게 지금 뭐 어느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더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니냐? 또 그렇지도 네. 않습니다. 지금 다시 또 정부 측에서도 추가적인 자금 확보를 통해서 추가적인 매수를 하려는 게 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투신권의 매수세가 조금 줄어들고 연기금도 좀 줄어든 모양새인데 다시 한번 좀 강한 특히 연기금 쪽으로의 물량 자체가 들어올 확률이 좀 더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외국계 자금들은 좀 더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좀 구조가 시장상에 지금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에 지금 시장의 가파른 반등은 오지만서도 가파른 상승은 좀 힘들지 않을까 판단이 네. 됩니다. 솔직하게 수급 공백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럼 외인들이 다시 들어올 때 그때는 또 매수가 조금 어느 정도 해도 되느냐 이렇게 좀 많이 궁금하실 텐데 예. 역시나 또 기관들의 상황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정확한 포인트는 외인의 매수가 조금 들어와 주면서 기관이 같이 조금 매수를 도와주고 그 최근에 개인들이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수해 갔는데 이 물량들을 고스란히 조금 뺏어가는 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개인들이 열심히 물리면서 계속 샀는데 이 물량들 기관과 같이 샀는데 이 물량들 고스란히 조금 털어가는 전략 그런 모습이 나와줄 때 조금 시장이 조금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일단 추세적 상승은 맞지만서도 네. 시기적으로는 약간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그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참고하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뭐 지수 가파른 상승이 아니라 천천히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위쪽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오르고 있는 종목들도 눈에 띄기도 합니다. 그런 종목들 반등 시 비중을 줄여버려야 할지 아니면 계속 좀 보유해 봐야 할지 투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안 물린 그러니까요. 분이 없어요. 다 네. 지금 물리고 계실 것 같은데 삼성전자도 오늘 2% 이상 빠져주고 있고요. 지금 네. 뭐 삼성전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물량들 지금 자산가들이 조금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소리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럼 이 물량들 자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여타 관련주들 대부분의 종목도 물려 계신데 이거를 반등이 줄 때 정말 정리해야 되냐, 현금화를 해야 되냐, 아니면 가져가야 되냐 문제인데요. 저는 지금 시장에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보통 코스닥 지수를 드려보자면요, 고점 대비해서 20% 정도가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스닥 종목들로 말씀드리면은 진짜 아무리 못 빠져도 20% 빠진 거고 보통 20에서 30% 정도가 떨어진 종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 네. 종목들 정리하면 만약에 정리할 경우에 20% 빠진 종목 정리할 경우에 다시 수익을 20% 내기 위해서는 그 판 매도 금액 시점부터 해서 한 25% 이상은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원금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전략적으로 짜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시장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현금화보다는 차라리 네. 보유라는 그런 관점이 맞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이 자금도 이렇게 자금이 빠져나가서 고스란히 지금 유럽 쪽으로 좀 가고 있긴 하지만서도 이 물량들 자체가 안 돌아올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그래도 이머징 마켓 쪽에서는 국내 특히 코스피가 그래도 가장 조금 어느 정도 저평가되어 있고 약간 조금 네. 대북 리스크가 약간 지금 최근 들어서 어제도 뭐 사이버 전쟁 발발이 좀 있긴 했지만서도 가장 그래도 안정한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마시고요. 꾸준하게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올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시점을 노리시길 부탁드리겠고 중요한 점은 7월 초부터 해서 이제 6월달 이번 주가 끝나면 다 실적 시즌이 이제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꾸준하게 네. 실적주 중심으로 하는 종목이 참 가장 중요한 관심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실시간으로 시장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좀 무료 문자 번호 잘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뭐 현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업종, 앞서 2분기 실적 시즌도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느 업종 좀 주력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혹시나 좀 제가 주목하고 예. 있는 게 이건 것 같아요. 지금 환율을 잠깐 보면요. 환율 차트를 좀 보면은 지금 환율이 1150원, 60원대가 지금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이 흐름 자체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엔저 효과로 인해서 지수가 조금 뭐 같이 크게 관련주들이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단 말이죠. 그럼 역시나 한국 원전은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관련주 보면은 뭐 현대차 같은 경우나 기아차 같은 경우가
빠르게 정차 관련주들이 그 효과, 수출 효과를 보면서 상승 기대감 때문에, 매출 상승 기대감 때문에 크게 또 올라가지고 있죠. 이런 흐름을 조금은 타시고서 지금 현 시장을 예. 보셔야 되는데, 근데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실적으로 2분기 실적이 같이 조금 동반되는지에 대한 여부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2분기 실적이 지금 가장 좋을 것이 예측되는 종목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럼 이 시점에서 기관들이 정말로 왜 물려있는지, 기관들은 진짜 지수에 얼마에 물려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기관들 지금,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6월 7일부터인가요? 이때부터 매수한 기관들의 물량 자체가 지수에서 제가 동그라미 쳐드리자면요. 6월 7일 날짜가 바로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이 날짜입니다. 자, 이날인데, 이날부터 해서 기관들이 지금 계속 이때까지 물려있단 말이죠. 그럼 기관들이 지금 이 박스권 내에서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기관들, 아무리 평균 단가 그냥 가운데만 딱 때려잡는데도 1850 정도인데 좀 더 이제 유도리 있게 해서 한 1875 정도까지 네. 조금 약간 기회를 주자면 기관들은 최소한도로 한 1880, 1900 정도까지 올려놔야지 기관들이 수익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기관들이 손절을 칠 것이냐. 예. 외인들은 지금 빠져나간 자금들 3에서 5% 정도 손절을 치고 나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외인들은 큰 손해는 아니고 최근 들어 많이 벌었기 때문에 빠져나갔던 거고 또 그 자금들을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로 유럽 자금으로 빠져나가는 거고 기관은 국내에서 이 자금들 다시 끌어올려주면서 연기금 자금 네. 집행 들어가면은 다시 1900포인트 정도까지는 단기간으로 올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연기금, 기관 중에서 연기금은 얼마에 몰려있냐면 연기금은 1월 달부터 해서 올해 2013년 1월부터 해서 연기금이 매수를 시작한 금액부터 조금 살펴보자면 연기금은 보통 1950포인트 정도의 연기금이 대부분 물려 있습니다. 연기금 네. 2000포인트 넘었을 때도 정리를 안 했고요. 더 오히려 샀단 말이죠. 지금의 연기금 추세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고 있다는 거. 그럼 연기금도 네.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얼마까지? 1950까지 올려야 됩니다. 이런 흐름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당분간은 그 기간이 매수하는 종목을 보실 필요가 가장 중요하고요. 또 같이 2분기 실적이 양호한 종목들 같이 해서 예. 보실 필요가 있고요. 코스닥에도 마찬가지로 외인들이 최근에 사고 있는 종목들 네. 있습니다. 바로 2분기 실적 기대주들입니다. 꼭 실적 체크 하시고서 다음 달, 이번 주 거의 내일이나 모레부터에는 실적주들 중심으로 한 뉴스 기사가 또다시 막 쏟아 나올 겁니다. 네. 그 점 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대표님 말씀 듣는 동안에 문자가 지금 마구 들어오고 있거든요. 4192님께서 이 코덱스 레버리지 6개월 정도 보유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다려보고 싶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앞서 시장이 좀 조금씩 천천히 오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코덱스 레버리지 지금이라도 좀 매수 가능한 구간 괜찮을까요? 6개월 정도 보유할 생각이라면요. 네, 6개월이면 저도 충분하다고 예. 판단이 되고 있고 네. 정말 포인트가 좋으신 게 지수를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자, 코스피 지수가 자 1800 라인을 제가 줄을 한번 긋고 주봉으로 살펴볼까요? 1800 라인을 네. 줄을 한번 긋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라인인데 보통 여기서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그 시간을 좀 살펴보자면요. 이때는 유럽 위기였고요. 살펴보자면 아무리 길어도 이게 보통 한 4개월 정도면은 다 2000포인트는 한 번씩 도달을 했거든요. 네. 그럼 지금 이 포인트에서 아무리 오래 걸려도 3에서 4개월 정도면은 다시 2000포인트 이상으로는 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산술적인 계산이기도 하지만서도 보통 주가는 과거의 흐름을 많이 따라갑니다. 지금의 위기 자체, 유럽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유럽 리스크 있은 후에 4개월 만에 다 올라갔던 흐름이 나타나주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코덱스 레버리지 전략을 하신다면은 충분하게 반등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코덱스 레버리지가 지금 9,600원 수준인데요. 네. 반등이 나오자면 그럼 얼마까지 보셔야 되냐? 코덱스 레버리지는 2,000포인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13,000원이죠. 13,000원 정도까지 보시는 게 좋겠지만 너무 많은 욕심은 내지 마시고요. 적당하게 드시는 전략 해서 12,000원 정도 네. 전략을 좀 가지시고 대응하시는 전략. 지수로 따지면 1,950% 정도 되겠죠. 연기금 물려있는 가격 충분히 그때까지는 가능하지 않나 판단되기 때문에 네.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매수가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4192님께 충분한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좀 앞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서 실적 개선도 주목해보자라고 하셨는데 가장 또 궁금한 게 그렇다면 어느 종목이 실적이 개선될 것인가 그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종목들이 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네. 말씀해 주시죠. 종목을 몇 가지 예. 좀 찍어드릴게요. 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네. 아무리 좀 수급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제 원달러 현상 자체 1150원대까지 올라가는 현상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거고 당연히 실적 개선주 자동차 관련주들 역시 포함이 됩니다. 그 중에서 근데 자동차 관련주보다 IT도 마찬가지로 원조 현상에 수출, 매출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작년 실적, 작년 2분기 대비해서 올해 2분기 가장 실적 개선세가 좋을 종목으로 지금 뽑히고 있는 게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지금 주가 상황에서도 지금 3만 원 아래, 3만 원 부근에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데 오늘 다시 좀 올라가고 있네요. 이 흐름 자체가 나와준다는 거. 지금 지수는 빠짐에도 SK 하이닉스는 3만 원 아래 부근에서는 여지없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살펴보면요. 지금 보이시는 십자가 패턴, 이 패턴을 보통은 바닥이라고 기술적으로 얘기합니다. 고점 십자가 패턴, 바닥 십자가 패턴의 바닥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지금 바닥 십자가 패턴이 나와줬다는 거죠. 이런 흐름이 나와줬다는 것은 한번 바닥권에서 확실히 누가 잡아주고 당겨주고 있다는 거고 좀 더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줘서 다시 한번 얼마까지 전 고점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SK 하이닉스는 지금 모멘텀 너무나 좋고 반도체 시장 살아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2분기 실적도 수급적으로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주면서 외인들의 매수가 추가적으로 오늘 이 상승폭을 봤을 때 외인들이건 기관들이건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SK 하이닉스 따라가시는 전략 굉장히 좀 유효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한 종목으로는 GS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GS도 역시나 제가 좀 살펴보니까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는 종목 중에서 살펴보면은 GS가 또 상위권입니다. GS 역시나 꾸준하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 최근에 빠지고 있는 부분은 SO일과 SK 이노베이션을 본다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GS 같은 경우도 역시나 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데 하지만 실적의 개선세를 기대해볼 만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권부터 해서 다시 너무 심하다 시작해서 다시 5만 원 위로 또 올려놓은 상태이고요. 추가적으로 지수가 조금만 도와준다면은 충분하게 이 종목은 얼마까지 단기적인 5만 5천 원까지 정도, 한 10%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2분기 실적 양호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코스닥 쪽에서 살펴보면은 코스닥에서 외인들이 최근에 좀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대장주, 코스닥 대장주인 셀트리온입니다. 자, 셀트리온이 외인들이 최근에 좀 많은 수혜 물량을 조금 매수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외인들의 매수가 이어져 옵니다. 자, 셀트리온 바닥권부터 해서 어느새 38,000원까지 지금 딱 안착을 시켜놨습니다. 셀트리온 반등을 주게 된다면 얼마까지 볼 수가 있냐? 바로 5만원 정도까지도 갈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셀트리온 이 종목은 실적 개선세가 워낙에 두드러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는 한 4만 원을 보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네. 2차적으로는 4만 5천 원. 좀 이제 연말까지 보실 분들은 5만 원 정도까지도 좀 무리가 없는 종목이 아닐까 판단이 됩니다. 좀 커다랗게 조금 본다면 약간 좀 커다란 WH자 패턴을 그려주면서 다시 가고 있거든요. 충분하게 조금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손절가는 셀트리온은 만약에 깨질 경우에는 35,000원 정말 좀 잡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약간의 조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되고 하지만 많이 사고 있다는 거, 실적 개선세 여전하다는 거 보시면 조금 괜찮은 종목이 아닐까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방금 말씀하신 SK 하이닉스, GS, 셀트리온 한번 관심을 갖고 눈여겨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할 텐데 오늘도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전화 상담하실 분 화면으로 포트폴리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총 3종목을 갖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완리였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31,050원이고요. 좀 손실 중 있으시죠? 다음 종목은 LG패션 매수가가 21,150원 현재 유일하게 플러스권에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서부 T&D 매수하신 가격대가 23,600원이다라고 하셨네요. 바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좀 간략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마산에. 네. 예, 마산에 예, 계시고요. 예. 예, 반갑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종목을 미리 받아봤는데, 왈리하고 LG패션, 서부 T&D 갖고 계시고요. 네네. 예, 일단 그래도 LG패션 좀 수익을 보고 있어서 기분 좀 좋으실 것 같아요. LG 패션이 수익이 아직 안 되는데요. LG패션 매수하신 가격대가 21,150원 맞나요? 네. 예, 현재가가 27,700원. 아, 그렇습니까? 시장 잘 안 보셨나 봐요, 시청자님.
예. 아,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좀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29,000 얼마입니다. 아, 매수하신 가격대가 29,000원이요? 예, 29,000. 아, 그러셨군요. 저희가 좀 사고가 있었네요. 29,000원대 매수하셨고, 예. 아, 그럼 손실 좀 있으시네요. 예, 네, 다 알겠습니다. 예,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기운 내시고요. 저도 힘듭니다. 네, 예, 같이 예. 좀 힘내시고요. 예. 자, 완리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네. 자, 완리가 그래도 조금 오전장에 많이 빠지더만 다시 좀 올라가지고 있네요. 지금 네. 3% 이상 지금 올라가지고 있고요. 좀 네. 반등을 조금 빠르게 주는 흐름이 나타나 줍니다. 자, 완리가 지금 이제 이게 빠졌던 이유는 잘 아실 거예요. 중국이 지금 상해 지수가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중국 관련주들 역시나 좀 많이 흔들리는 게 나타나 줬잖아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좀 다시 신용 경색에 대한 부분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다시 반등을 좀 주고 있는데, 저는 완리를 이게 되게 저도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반등을 주는 걸 살펴보니까 이유를 보니까 실적에 대한 그 전망치가 나와줬어요. 근데 이게 영업이익 부분이 161억이 지금 나온다는 전망이 있고, 그럼 작년 1분기, 지난 1분기 대비가 60억이니까 1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1분기 때 실적이 나왔을 때 주가 흐름 자체가 바로 차트상에서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바닥권에서부터 조금만 지수가 움직여준다. 중국 상해 지수가 다시 한번 반등을 준다. 신용경색 괜찮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거 목표가 완리를 제가 이게 보건데 한 3,000원 이상까지는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3,000원 이상까지 보실 때, 그러니까 매수가까지 가셨을 때는 조금 정리를 하는 전략이 좀 가장 필요할 것으로 좀 판단이 돼요. 완리가 정말 좋은 회사이긴 한데 조금 반등을 주기에는 중국이란 그 모멘텀 자체가 국내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조금 부정적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좀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가까이 왔을 때는 3,000원 정도 가면은 매수를. 3,000원 정도 갔을 때는 그때는 좀 정리하시는 전략. 그러니까 거의 매수가 가면은 손해는 안 보고 팔아야겠다 하시고서 정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대응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LG 패션이 29,000원이라고 하셨죠? 29,800 얼마인가 그래요.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아니 좀 많이 됐어요. 그만 한 4, 5개월 되신 것 같아요. 예. 네. 한번 팔 기회가 있으셨는데 일단 매도를 안 하셨고요. 예.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쫙 지수 영향 따라서 한번 밀리는 듯 싶다가 버티다가 다시 밀렸습니다. 최근에. 자, LG 패션의 지금 현재 주가 상태를 주봉으로 살펴보자면요. 완벽한 바닥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27,000원 부분이 굉장히 싼 구간인데, 그러면 지금 시점부터 해서 과연 수급적으로 돌아올 것이냐. 자, 수급적으로 살펴보자면 최근에 외인들의 매수세가 이렇게 주가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한 달 동안의 매수세는 거의 70만 주 육박할 정도의 많은 물량이 들어온다는 거죠. 기간이 지금 54만 주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차트로 가서 올해 1월부터 해서 매수하고 있는 물량들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1월부터 살펴보자면요. 1월 1일부터 좀 살펴보면은 외인들이 지금 160만 주 이상, 앞에 숫자가 잘 안 보이는데 아마 100만 주, 200만 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160만 주 이상을 거의 매수를 하고 있고, 기간은 그 물량 고스란히 뱉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외인들이 갖고 있는 1월 달부터 갖고 있는 그 물량들 자체가 지금 어느 부분에 해당하죠?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외인들의 평균 단가 부분이 거의 이 라인에서 가운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 한 35,000원 정도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외인들이 최근 많은 종목을 던지고 있지만서도 LG 패션에서는 외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장에서도 매수를 하고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반등을 올 겁니다. 근데 누가 도와줘야 되냐? 최근에 LG 패션 전문가도 추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지금 최근에 6월 중순부터 기관들이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최근 매도세 2, 3일 나와준 거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돼요. 어느 정도의 차익 물량, 손절 물량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매수 쪽에다 무게를 두셔야 됩니다. 어제 장에서도 LG 패션 나홀로 0.9% 오르는 현상 나타나줬고요. 오늘 장에서 약간 빠지지만서도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만약에 현금이 조금 있으시다면은 조금 더 추가 매수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종목 크게 간다 그러면은 목표가 자체를 저는
조금 더 이제 크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어요. 목표가를 찍으면 가격대보다는요, 한 3만원 이상까지, 그러니까 1차적으로 3만원 정도는 보시고 좀 대응을 해주세요. 3만원 이상까지 분명히 갈 겁니다. 그때 대신에 일치패션도 역시나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좀 연말까지는 보셔야 됩니다. 연말까지는 보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서 좀 대응을 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전문가들이 추천을 최근에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점 때문인 거고, 또 하나 지금 지수의 영향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수를 그래도 조금은 피해가는 종목이 이 관련 업종이라는 거죠. 그 점을 좀 참고하시고서 대응하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보세요? 예, 서부 T&D요. 네, 서부 T&D. 잘 듣고 계신 거죠? 네네. 네, 서부 T&D가 23,600원이세요. 네네. 이것도 한 3개월 되셨나요? 3개월 넘었습니다. 한 음. 4개월, 5개월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4, 5개월 정도? 그러면 이게 언제쯤이냐? 작년 거의 말에 사셨나봐요. 예, 예. 이때 사셨고, 한번 쭉 빠졌을 때 잘 버티셨는데, 올 4월, 5월쯤에 팔 기회는 있었는데 정리는 안 하셨네요. 흐름상으로 좀 더 갈 것 같은 느낌이 좀 났으니까요. 자, 지금 살펴보면은, 서부 T&D 같은 경우가 좀 저는 이 종목을 5,300억짜리 시가총액인데, 수급을 저는 중요하게 보고 싶어요. 자, 코스닥 기업에서, 최근에 코스닥 기업에서 이 수급이 지금 굉장히 많은 종목, 이렇게 많은 수급이 코스닥에 들어오는 종목은 조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지금 살펴보면요. 기관들이 최근에 1월달부터, 올해 1월달부터 72만 주를 매수를 했고요. 다시 한 달로 가보자면요. 6월 1일부터 해서는 11만 주 정도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11만 주가 언제 들어왔죠? 다 최근에 들어왔어요. 전부 다 최근에. 외인들이 다 빠져나가고 기관들 매수 들어올 때 그때 기관들이 같이 뭘 샀냐? 서부 T&D를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6월 달부터 살펴보면 6월 11일부터 언제죠?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사자마자 또 기관들 다 된통 물렸습니다. 이 가격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라고요. 그러면 기관들은 아무리 못해도 단가 자체가 2만원 부분일 거란 말이죠. 충분하게 반등이 가능한데 문제는 매수가가 23,600원, 거의 24,000원 부분이세요. 24,000원 라인 바로 네. 이 라인입니다. 기다리실 수 있으면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좀 판단은 되고 있고요. 충분하게 목표가는 좀 더 그 이상으로 가주지 않을까 판단은 되고 있어요. 좀 더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되는 종목이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더 이제 길게 보신다면은 한 23,000~24,000원 이상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는 이 종목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반등을 주기 위해서 만약 시장에 반등을 주는데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 매물대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2만원 정도가 아마 1차적으로는 굉장히 두터운 매물대이기 때문에 오르기가 힘들 겁니다. 이때 오면요. 지금 한 달 반 동안 물린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던질 거란 말이죠. 그거를 기관들이 받아주는지에 대한 여부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점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만원까지는 무조건 홀딩 하셔야 됩니다. 2만원까지 무조건 홀딩 하시고, 그 이후에 기관들이 추가적으로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올 때는요. 그 다음 라인 저항선이 22,000~23,000원입니다. 이 라인에서 한 번 더 고민하셔야 됩니다. 기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살펴보건대 반드시 반등을 줄 것으로 수급상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대신에 가지고 계신 이 종목들이 시장 트렌드와는 지금 조금 최근의 트렌드, 매수하신 그 시기에 따라서 또 트렌드와는 좀 다른 종목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네. 그런데도 조금은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최근 들어서는 잘 버틴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등을 다시 한번 줄 때도 많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을 주면 수익이 그만큼 잘 날 겁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는 전략. 다 힘듭니다. 다 힘들고요. 저도 마이너스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잘 들고 계시는 전략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어머니 좀 도움 되셨나요? 예, 그리고요. 한 네. 개만 더 하면 안 됩니까? 저 좀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서요. 죄송하지만 다음번에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요. 또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좀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서 좀 서둘러 가보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GS가 들어왔습니다. 이분 1차로 매수하신 가격대가 89,000원, 2차로 매수하신 가격은 55,000원, 비중 10%인데 2차로 매수한 거 지금 좀 매도해도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이렇게 또 문자 보내셨습니다. 김소연 대표님, GS 어떻게 좀 해볼까요? 저번에 했던 분 같네요. 가격이요. 가격대가 네. 비슷합니다. 자, GS.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실적 기대되는 종목 GS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가져가십시오. 팔지 마시고요. 8만원, 55,000원 정도시니까 평균 단가가 한 6만 후반대 정도. 대충 한 6만 5천원, 6천원, 한 7만원이라 지금 생각을 할게요.
충분히 저는 7만 원까지 올해 안에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식 시장에서 지금 다 이렇게 물려 계시는데 그래도 GS는 실적이 또 워낙에 좀 안정적인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반등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 들어서 기관이 좀 매수해주고 있고 3일 연속 올라주고 있고 오늘도 역시나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연기금도 역시나 많은 물량 사주고 있습니다. 자, 종목 다 빠지는데 GS는 그래도 잘 버티는 축이고 실적 기대감에서 벗어나지 않은 종목이에요. 실적 기대감에 딱 들어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제발 부탁드리는데 정리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장 정리하는 시장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네. 가져가십시오. 후회하지 않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GS 보유하신 분 절대 매도하지 말고 조금 더 홀딩해도 괜찮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SK 하이닉스인데요. 2165님께서 문자 보내셨습니다. SK 하이닉스 매수하신 가격대가 25,100원이고요. 비중이 50%라고 하셨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 종목 상담해드리면요. 네. 시청자분들이 배 아파서 그러니까요. 뭐라 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나 좋은 종목이고요. 굳이 이 종목을 제가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수익 나오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잘 보유하시고요. 네. 목표가만 잡아드릴게요. 목표가는요. SK하이닉스 지금 잘 보유하고 계셨으니까 한 6개월 가져가신 것 같은데 35,000원까지 들고 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추가 매수하시면 더 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일단 SK 하이닉스 보유하신 분 좀 3만 원대 이상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상담 포트폴리오 저희가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전화 연결 받으실 분인데요. 먼저 YG 엔터테인먼트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71,600원이고요. 다음 종목은 일진 머트리얼인데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14,300원입니다. 네, 바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좀 간략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냥 오산에 살고 있고요. 부산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자, 일단 종목을 보니까 YG 엔터테인먼트 좀 손실이 많으시네요. 예, 한번 팔 예.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홀딩을 하다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네. 여기까지 왔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예. 대표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YG한테 언제 사신 거예요? 한 3월? 예, 3월쯤에 사셨나요?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3월쯤에 딱 사셨는데 예. 싸이효과 참 좋았죠. 예, 잘 좋다가 젠틀맨이 영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쭉 그대로 빠져버렸는데 또 6월 달부터는 또 운이 없게 또 지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또 이제 시장에서 아주 그냥 관심이 없던 이제 업종으로 전략이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역시나 또 같이 쭉 빠져버렸는데 오늘 자 뉴스들을 또 보니까 또 어느 이제 기관들 뉴스에서는 엔터주 또 주목해야 된다 또 이렇게 뉴스를 다 많이 내보냅니다. 예, 자, 근데 제가 볼 때 SM이든 YG엔터건 지금 시장에서 이 종목들이 가기에는 당장의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당장은 못 갈 것 같아요. 조금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YG엔터를 너무 좀 길게 보시지 않으면 좋겠어요. 지금 신곡 발표 싸이가 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때 차트에서 작년이니까 9월, 10월 이때가 이제 강남 스타일이고요. 예, 이번 4월 달이 젠틀맨이었어요. 근데 강남 스타일 이상으로 가도 그때 갔던 10만 원까지 못 가거든요. 지금. 그럼 지금 강남 스타일 이상의 좋은 곡이 나와서 완전히 갑자기 1등을 했어요. 미국 시장에서. 음원이. 그래도 이 종목이 9만 원을 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냥 이제 어느 정도 무뎌지는 시점이에요. 보통 3-4번은. 그러면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기다려볼 수가 있겠는데 매수가가 그래도 7만 1,000원이시잖아요. 6만 원 정도 올라가면은 그때는 조금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6만 원부터 사람들이 지금 물려있는 구간, 그러니까 작년 11월부터 해서 올해 3월까지 물려있는 구간 자체에 바닥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매물대가 드러나는, 매물대에서 심리적으로 이제 팔까 말까 고민하는 시기 자체가 6만 원부터가 잡힙니다. 그리고 7만 원까지. 고민하는 사람이 없는 구간이 바로 7만 5천 원 구간인데
6만 원부터 해서 그럼 기관들이 매수나 외인들의 매수나 받쳐줘야 돼요. 그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절대 7만 원 뚫고 못 갑니다. 그래서 6만 원까지 보시되 6만 원부터 해서 만약에 기관 수급이 들어온다. 개인이 많이 팔고 나간다. 그러면 가져가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바닥은 찍고 지금 갔습니다.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진 마시고요. 그 부분 6만 원까지는 보유하시고 대신에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하지만 지수가 반등을 줄 경우에는 같이 갈 거니까요.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대신 6만 원 요거 항상 체크하셔야 됩니다. 혹시 추가 매수는 추가 매수할 종목은 아닙니다. 절대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현금 보유 좀 하십시오. 굳이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는요. 이거는 매수하신 지가 되게 오래되신 것 같아요. 14,000원이신데 제가 이 종목을 서울경제 저녁 7시에 대박 플러스 할 때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네. 제가 10,0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10,0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저는 이 종목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대신에 1차 목표가를 제가 한 12,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12,000원 정도. 그 이상 갈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게 전기차 시장 이제 개화했습니다. 저는 개화했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간다면은 12,000원 이상까지 갈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돼요. 좀 2차적으로는 제가 16,000원까지 보고 있거든요. 조금 긍정적인 시각 가지시고 YG 더 사지 마시고요. 일진 머티리얼즈 더 사십시오. 이 종목이 더 잘 갈 겁니다.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를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딴 거 사지 마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상담 여기까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상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이어서 상담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서연 대표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 다시 반등이 나옵니다. 코스닥 지수가 1.9%, 코스피 지수가 0.3%. 오늘 하루도 현명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오후장 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